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 멈춤표를 찍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길을 거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 거울을 보면 어느새 늘어난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살이 보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20대의 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50대가 넘어서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진짜 행복의 의미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0대 이후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지혜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이에요. 편안히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며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지혜. 지나온 세월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면 그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에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20대에 회사에서 복사만 하고 있을 때 정말 답답했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5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그 복사하던 시간에 회사에 돌아가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웠고 선배들의 대화를 들으며 처세술을 익혔더라고요. 심지어 복사기 고장날 때마다 AS 기사님과 대화하면서 기계에 대한 이해도까지 늘었어요. 요즘 우리 딸이 취업 준비하면서 엄마 인턴 생활이 너무 지겨워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겨운 그 시간도 다 너의 밑거름이 될 거야. 나이 들어보니 정말 헛된 시간은 없었어요. 실현당했던 그 아픈 시간도, 아이들 키우느라 잠 못 자던 그 밤들도, 심지어 시어머니와 싸우며 속상했던 그 시간들까지도요.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재료였더라고요. 젊을 때는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인생은 압력솥이 아니라 뭉근히 끓이는 국물 같은 거라는 거요. 오랜 시간 우려낸 국물이 더 깊고 맛있듯이 우리의 세월도 그렇게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는가이다. 얼마 전에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성공했을까? 한 친구는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바로 미선이라는 친구였어요. 미선이는 특별히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한테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동창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픈 친구가 있으면 약국에 들러서 영양제를 사다 주고, 누군가 우울해하면 우리 내일 점심 먹자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주거든요. 그날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미선이구나.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손자를 보면서도 그래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며 털어주고, 작은 상처에도 호해줄까? 하며 입김을 불어주잖아요. 그 순간의 따뜻함이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매일 작은 따뜻함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세 번째 지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바로 핸드폰부터 봤어요. 뉴스 확인하고, 날씨 보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눈을 뜨면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고마워.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 그 일주일 동안 정말 간절했거든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내일 아침도 평범하게 눈을 뜰 수 있길 하고 말이에요. 다행히 결과는 괜찮았지만 그 경험 이후로는 매일 아침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이웃집 할머니 말씀이 재미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데 나는 아침에 눈 떠서 아, 또 하루 살았네 하는 게 제일 행복해. 처음엔 그게 뭔 소리인가 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행복이 꼭 특별한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 손자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것, 남편과 저녁 뉴스를 보며 참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하고 투덜거리는 것까지도요. 요즘은 잠들기 전에도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네.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 잠도 더 편하게 들어요. 네 번째 지혜. 가진 것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넉넉하면 세상은 여전히 풍요롭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니까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통장 잔고를 자꾸 확인하게 되고 마트에서 물건 살 때도 가격표를 더 자세히 보게 되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돈을 덜 쓰게 되니까 오히려 더 창의적이 되더라고요. 예전엔 심심하면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친구들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서 도시락 까먹으며 수다 떨어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서로 집에서 만든 반찬 자랑하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하면서 레시피도 주고받고요. 아이들 장난감도 예전엔 비싼 걸로만 사줬는데 요즘은 집에 있는 상자로 로봇도 만들고 집도 만들어줘요. 손자가 오히려 더 좋아해요.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멋있어. 하면서요. 옷도 그래요. 새 옷 사는 대신 옷장 정리를 하면서 어머, 이런 옷이 있었네? 하며 다시 꺼내 입어요. 오랜만에 입어보니 새 옷 같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못 보던 것들이 보여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친절한 인사, 마트 직원분의 웃는 얼굴, 버스 기사님의 안전운전까지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풍요로움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마음이 넉넉하니까 세상이 다 선물처럼 보이네요. 다섯 번째 지혜.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다. 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한 건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사실 저한테도 오랫동안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쯤 친했던 친구와 오해가 생겨서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후로 그 친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와달라고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가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많이 힘들지?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환해져 있더라고요. 아, 용서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한 거였구나 하고요. 요즘은 누가 저한테 상처를 줘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남편이 양말을 또 아무데나 벗어났을 때도 예전 같으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고 잔소리했을 텐데 이제는 어휴, 우리 영감탱이 또 깜빡했네 하며 웃어넘겨요. 그러니까 남편도 미안해하면서 다음엔 조심하더라고요. 용서는 정말 마법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여섯 번째 지혜.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걱정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동네에 정말 멋진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나이는 70대 후반이신데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계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머,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하고 물어보시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면 괜찮아. 다 지나가는 일이야.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하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집 앞에 꿀차랑 도라지차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쪽지도 하나 붙어 있었어요. 몸조리 잘하고 나아지면 나한테 연락해. 정말 감동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할머니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요즘은 딸이 직장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 하고 물어보고 손자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다 말해봐 하면서 끝까지 들어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해지지만 마음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내 일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더 잘 보이거든요.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가 계속 떼를 쓰는데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괜찮아요. 우리 애들도 다 그랬어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나이 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구나.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다 지나갈 일이야 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나이 들어서 얻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싶어요. 일곱 번째 지혜. 젊음은 사라지지만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말은 늙지 않는다. 거울 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주름살이 늘어나고 살도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 아이 말이라고 그냥 넘길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젊을 때는 화장품에도 신경 쓰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고 외모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진짜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동네 마트 가면 직원분들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해요. 어머니,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이세요. 하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힘들어했던 직원분도 제 인사를 받고 나면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여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상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사람은 따로 있어. 바로 말과 행동이 따뜻한 사람들이야.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주름살이 있어도 따뜻하게 웃는 얼굴,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손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항상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아이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어머, 우리 예쁜 친구들 왔네. 할머니가 과자 줄까? 하면서 웃으며 맞아주거든요.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여덟 번째 지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 인생 전체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젊을 때는 항상 내일, 다음 달, 내년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것만 끝나면, 저것만 되면 하면서 늘 미래의 행복을 맡겨둔 채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소중한 건 바로 오늘이라는 것.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해요. 거창한 계획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자. 점심에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자. 저녁에는 남편과 동네 한 바퀴 돌자.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내고 나면 정말 뿌듯해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어머, 새 잎이 났네 하고 신기해하고 김치찌개가 맛있게 끓여지면 오늘 요리 솜씨가 괜찮네 하며 혼자 뿌듯해해요. 저녁에 남편과 산책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 알차게 보냈네 하고 말하면 남편도 그러게 요즘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 해요. 예전에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다 기억나요. 어제는 딸이 전화해서 반가웠지. 그저께는 비가 와서 창문으로 빗소리를 들었지. 지난주에는 손자가 와서 같이 퍼즐을 맞췄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니까 정말 인생이 풍부해진 기분이에요. 별것 아닌 일상들이 다 소중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항상 바빠 보여요. 그런데 가끔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천천히 살아보라고요. 길을 걸으면서 하늘도 한번 보고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한번 말해보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고생했어 하고 자신을 토닥여 주라고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선물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홉 번째 지혜. 몸은 늙어도 마음이 설레는 순간은 언제나 청춘이다. 65세의 첫 손자를 봤을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바닥만 한 작은 생명체를 처음 안았을 때 가슴이 20대 때처럼 두근두근했거든요. 어머,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설렐 수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도 설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손자가 할머니, 나 걸음마 배웠어. 하고 뒤뚱뒤뚱 걸어올 때 딸이 엄마 승진했어. 하고 전화 왔을 때 남편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할 때 심지어 드라마를 보다가도 설레요. 요즘 젊은 배우들 보면서 어머, 참 잘생겼네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요. 남편이 영감탱이 두고 배우한테 설레냐 하면 그래도 눈으로 보는 재미는 있잖아 하고 받아쳐요. 작년에는 정말 큰 설렘이 있었어요.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물론 둘 다 백발의 주름투성이가 됐지만 반가운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너 진짜 그때 그 모습 그대로다 하고 서로 말하면서 웃었어요. 거짓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18살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래, 설렘이 있어야 사는 맛이지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해심 많은 남편이라 그런 말을 해주네요. 요즘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있어요.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데 새로운 기능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와, 이런 것도 되네 하면서 신기해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여전히 호기심 많은 소녀 같아요. 이게 바로 늙지 않는 마음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10번째 지혜. 내 삶의 가장 큰 재산은 경험이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남은 삶의 기쁨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결혼 문제, 육아 고민, 직장 생활. 처음엔 내가 뭘 안다고 조언을 하나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 겪어본 일들이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딸 친구가 와서 어머님, 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거 나도 30년 전에 다 겪어봤어. 그리고 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시어머니와 처음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말을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지. 그 친구가 진짜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도 못하겠던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손자에게도 그래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다고 속상해하면 할머니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단다 하면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친구와 화해했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요. 할머니도 그랬어요? 하면서요. 그럼 할머니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웃어주죠. 요즘은 동네 부녀회에서도 제가 경험담을 많이 들려줘요. 젊은 엄마들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들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특히 요리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인기예요. 이 김치는 이렇게 담그면 아삭하게 돼. 국물 맛을 내려면 이걸 넣어야 해 하면서 50년간 축적된 요리 노하우를 나누죠.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실패했던 경험도 소중해요. 사업이 망했던 이야기, 아이들 교육에서 실수했던 일들.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봐 하고 말해주면 정말 고마워해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경험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0대 이후의 지혜 10가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이 모든 지혜들을 한 번에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이거든요. 어떤 날은 이 지혜들을 까맣게 잊고 짜증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은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 말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건 분명히 아쉬운 일들이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겪게 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얻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깊어진 지혜, 여유로워진 마음,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는 눈.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선물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라고 생각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마음 편안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